설악산 국립공원에 인적이 드문 위험한 절벽. 12살의 소녀 박하늘은 숙련된 암벽 등반가처럼 밧줄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악구조 전문가였던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어릴 적부터 등반과 생존 기술을 배워왔다. 소녀는 바람결에 실려온 희미하고 절박한 동물의 낑낑거림을 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위험한 절벽의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약 10m 아래 좁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바위 선반 위에 삽살개 한 마리, 바위가 갇혀 있었다. 개의 다리는 다친 듯 보였고 위로 올라오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평범한 아이라면 어른들의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을 상황. 하지만 하늘이는 개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혹은 바위 선반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 보관 장소로 돌아가 밧줄과 하네스 그리고 카라비너를 챙겼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안전한 확보 지점을 설치했다. 그리고 절벽을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장되고 위험한 과정이었다. 바위는 푸석했고 바람은 거셌다. 마침내 그녀는 바위 선반에 도달했다. 개는 공포에 질려 방어적으로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개에게 말을 걸고 주머니에서 육포 조각을 꺼내 건네며 천천히 개의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개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임시 부목을 댄 후 자신이 가져온 특수 구조용 하네스에 개의 몸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더 힘든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무거운 개의 무게를 모두 팔의 힘으로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녀의 근육은 타는 듯이 아팠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절벽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녀와 개는 안전한 땅 위에 탈진한 채 쓰러졌다. 개 바위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아는 듯 감사함의 표시로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두 생명 사이에 즉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개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피던 중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개의 목걸이에 작고 단단하게 밀봉된 플라스틱 원통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평범한 들개가 가지고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미스터리한 개와 그가 갇혀있던 절벽을 번갈아 보았다. 그 장소는 최근 한 환경운동가가 등산 사고로 실종 및 사망 추정된 바로 그 장소와 가까웠다. 그녀의 단순한 구조 활동은 이제 그녀를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단순히 구조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이 개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박하늘은 다친 개 바위를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는 산장으로 데려왔다. 전직 산악구조 전문가였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손녀의 위험천만했던 행동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그녀의 용기와 기술에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개의 다친 다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개의 목걸이에 달린 그 기이한 밀봉된 플라스틱 원통을 살펴보았다. 다음날 기력을 조금 회복한 바위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이를 어딘가로 이끌려 했다. 개는 그녀를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특정 책 한 권 앞에서 앞발로 책을 긁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지리와 전설에 대한 낡은 책이었다.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하며 그 책을 꺼내자 그 안에서 작고 납작한 열쇠 하나가 떨어졌다. 바위는 자신의 목에 걸린 원통을 코로 툭 쳤다. 하늘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 열쇠를 사용하여 원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단하게 말려있는 종이 한 장과 작은 방수, 데이터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손으로 쓴 노트였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내 이름은 이진호 환경운동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태산 리소스의 마태영 회장입니다. 그의 모든 범죄 증거가 이 드라이브 안에 있습니다. 부디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바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구한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죽은 주인의 정의를 향한 마지막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다. 하늘이와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 노트를 읽고 경악했다. 그들은 이 데이터 드라이브 안에 위험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한 은퇴 생활을 원했던 할아버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은 자신의 손녀를 끔찍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그들의 평범했던 산속의 삶은 이제 끝났다. 그들은 방금 강력하고 무자비한 CEO를 상대로 전쟁을 상속받은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들이 조력자를 찾아 나설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박하늘의 할아버지는 원칙을 중시하는 늙은 구조대원이었다. 그는 죽은 자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부패했을지도 모를 지역 경찰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할아버지는 이 산의 불안정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젊고 날카로운 여성 지질학자 강소진 박사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거대 기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결심했다. 그들은 개바위와 함께 강 박사의 임시 사무실 겸 연구소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처음 강 박사는 그들을 경계했다. 그녀는 바쁜 과학자였고 웬 노인과 소녀가 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개의 구조 이야기와 노트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태도는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드라이브에 접속했다. 암호는 죽은 운동가가 자신의 일기장에 단서로 남겨둔 특정 지질 구조의 이름이었다. 드라이브의 내용물은 끔찍했다. 그 안에는 그 환경 운동가의 모든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질 조사 데이터, 수질 샘플 분석, 그리고 사진들. 그것은 마태영 회장의 태산 리소스가 불법적으로 희귀 광물을 채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강력한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산의 지질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마지막 파일은 그 운동가의 영상 일기였다.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마 회장과 대면할 것이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강소진 박사는 경악했다. 그리고 동시에 직업적으로 자신의 의심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이 범죄의 전체 규모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이해했다. 그녀는 용감한 소녀와 그녀의 할아버지를 이 위험 속에 홀로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돕기로 했다. 과학자와 소녀,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와 충직한 개. 그들의 동맹은 공식적으로 맺어졌다. 그들은 함께 강 박사의 작은 연구실에서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스모킹 건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 회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 증거를 부패할 수 없는 더 높은 상급 기관에 전달해야만 했다. 강 박사는 자신에게 서울에 신뢰할 수 있는 고위급 검사 연락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임션은 이제 명확해졌다. 이 증거를 보호하고 서울로 전달하는 것, 조사의 단계는 끝났다. 진실을 빛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마태영 회장은 자신의 지역 정보원 부패한 경찰으로부터 실종된 운동가의 개가 그 지역의 지질학자 강소진 박사와 한 어린 소녀와 함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강 박사가
자신의 비밀 광산 근처에서 지질 샘플을 채취해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죽은 운동가, 개소녀, 그리고 지질학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증거를 손에 넣었음에 틀림없었다. 그의 패닉은 차갑고 단호한 행동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실장에게 그들을 사냥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명령은 명확했다. 데이터를 회수하고 모든 증인 의사소녀,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까지를 제거하라. 그날 밤 강소진 박사와 하늘이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증거를 가지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격이 시작되었다. 마 회장의 부하들은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 박사의 연구소를 직접 공격했다. 절박한 방어와 탈출이 이어졌다. 강 박사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지략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화학 지식을 이용해 악취가 나는 연기를 만들어 공격자들을 교란시켰다. 하늘이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옛 산악구조대의 경험을 살려 문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들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리고 개바위는 맹렬하게 하늘이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을 공격했다. 그들은 간신히 연구소 뒷문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적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험준한 산길 위에서 숨막히는 자동차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 박사의 낡은 지프차와 적들의 강력한 SUV. 그녀는 지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따돌리려 애썼다. 마침내 그들은 한쪽이 절벽인 좁은 산길에서 궁지에 몰렸다. 적의 SUV가 그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기 위해 돌진해왔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하늘이의 할아버지가 영웅적인 희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손녀와 증거를 가진 과학자를 구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격하게 꺾었다. 그의 차가 SUV의 충격을 직접 받아내며 강 박사의 차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주인공들은 충돌에서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적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들은 산길 위에 갇혔다. 정의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비극적인 희생과 함께 더욱더 절박하고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의 여파 속에서 강소진 박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하늘이의 할아버지를 응급 처치했다. 그들은 적들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숲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그녀의 임시 은신처에서 소진은 자신이 이전에 채취했던 암석 샘플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의 최악의 예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불법적인 채굴은 이 산 전체의 지질 구조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태영 회장의 마지막 계획이 단순히 그들을 사냥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깨달았다. 그는 자연재해로 위장하여 자신의 광산과 증거, 그리고 증인들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묻어버릴 수도 있었다. 한편 마태영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또다시 실패했다. 그는 이제 지질학자와 소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가장 괴물 같은 해결책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산의 핵심적인 지질학적 약점에 미리 설치해둔 건설용 폭약을 터뜨려 거대한 재앙적인 산사태를 일으킬 계획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영원히 묻어버릴 완벽한 자연재해가 될 터였다. 은신처에서 소진은 땅의 미세하고 주기적인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들이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시추 작업을 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이제 산 전체가 그들 위로 무너져 내리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불안정한 산 위에 갇혔다. 할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했다. 그들의 손에는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한번 개바위였다.
소진은 걔가 이전에 그들을 비밀 동굴로 이끌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산 안에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잊혀진 오래된 터널이나 동굴의 네트워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걔를 바라보았다. 바위야, 길이 있니? 우리를 이 산 밖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걔는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낮게 짖으며 바위들 사이에 어둡고 알려지지 않은 입구를 향해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인간이 만든 재앙과의 경주. 생존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개바위가 이끄는 어둡고 잊혀진 광산의 터널 속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천만했다. 적들이 설치하는 폭약의 진동으로 터널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작은 낙석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떨어졌다. 강소진 박사는 자신의 지질학적 지식을 이용해 터널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그들을 가장 위험한 구역에서 벗어나게 이끌었다. 하늘이는 용감하게 좁은 통로를 먼저 통과했다. 그리고 바위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내고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다. 그들이 산의 깊숙한 곳을 지나고 있을 때 거대한 진동이 터널 전체를 뒤흔들었다. 산이 포효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태영 회장이 마침내 폭약을 터뜨린 것이다. 재앙적인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있는 터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산채로 묻히기 전에 빠져나가기 위한 필사적인 질주를 시작했다. 하늘이의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마지막 장애물을 밀어내고는 손녀와 소진 박사를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 그는 무너져 내리는 터널과 함께 남았다. 소진과 하늘 그리고 바위는 마침내 산의 반대편에 있는 오래되고 숨겨진 출구를 통해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터널 전체가 완전히 붕괴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산사태, 산의 한쪽 면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재앙은 역설적으로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사태는 땅을 찢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불법 광산과 독성 폐기물, 드럼통,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노출시킨 것이다. 악당이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저지른 최후의 악행이 결국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거대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소진은 산등성에 서서 그 파괴의 현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마 회장의 탐욕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 서울의 검찰 연락책과 주요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기자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산 전체가 증거입니다. 재앙과의 경주는 끝났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적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파멸을 완성했다. 정의를 향한 길은 이제 명확해졌다. 몇 달 후, 산사태가 드러낸 거대한 불법 채굴 현장과 강소진 박사가 넘긴 데이터 증거 앞에서 마태영 회장의 모든 범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살인 환경 범죄, 그리고 음모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산의 환경을 복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강소진 박사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증언과 과학적인 증거는 이 거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새로 설립된 국가환경보호 및 보건기관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땅을 지키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박하늘의 할아버지는 손녀와 진실을 지키다 희생된 영웅으로 추모되었다. 다른 가족이 없는 하늘이를 소진은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로서 입양했다. 용감한 소녀는 새로운 사랑이 가득한 부모를 찾았다. 영웅견 바위 역시 그들의 새로운 가족의 사랑받는 일원이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1년 후에 바로 그 산.
거대한 산사태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지며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세 사람 소진과 하늘 그리고 바위은 함께 새로운 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다. 하늘이가 그들이 방금 심은 작은 묘목을 보며 말했다. 이제 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소진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치유되고 있는 산과 자신의 새로운 딸 그리고 충직한 개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딸, 우리가 함께 지켜주는 거야. 과학자에서 보호자가 된 여자. 한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시작했던 소녀. 그리고 진실의 메신저였던 개. 그들은 자신들이 구해낸 산 위에서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극으로 묶인 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치유와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그리고 산의 미래는 희망과 새로운 성장으로